건대기출 독해 29번부터 하면 되고요. 독해는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내가 흥분을 해서 그지? 좀 빨라지죠? 자, 볼게. 문제가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연결사 문제죠. 연결사 문제는 29번 앞문장과 뒷문장 사이의 관계만 설정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순접이냐 역접이냐 이 논리로만 해도 충분히 다 풀리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내용일치 문제가 나오면 그냥 내용일치 문제든 불일치 문제든 무조건 주제 찾는 행위가 가장 중요하다. 그쵸?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는 주제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고 내용 불일치 문제도 주제를 잘못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출제 의도는 주제 찾기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어카그날리지먼트 인정하라는 얘기죠. acceptance 받아들이라 이거야. 중요성을 무슨 중요성? 성취하고 얻어내는 뭐를 지속 가능한 관광의. 자, 그러면 이거를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서스테이너블 튜어리즘이라는 걸 알아야죠. 그런데 그게 기브라이즈 투 나타 뭔가를 낳았다라는 얘기는 뭐야? 앞이 원인이죠. 그리고 뭐를 낳았어요? 보라색을 낳았다. 생태 관광이라는 걸 낳았다. 그럼 얘가 뭐예요? 결과죠. 그죠? 보이지 않는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같은 말로 스펀도 산란하다잖아. 그러니까 나타죠. 그러니까 뭔가를 낳은 거니까 인과관계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인과 전도의 오류가 잘 나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쓰고 있는 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는 것이 생태 관광이라는 걸 낳았다는 얘기고. 자, 인디드는 앞에 말을 원래는 숫자로 풀어줄 때 쓰는 거야. 자세하게 앞에 말을 숫자로 풀어줄 때 쓰는 건데 숫자가 아니더라도 앞에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디에서 튜어리즘의 세계에서 용어, 지속 가능한 튜어리즘과 자, 얘는 보라색, 왜 안 먹어? 됐다. 보라색. 그럼 이분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 두 개에 대한 이분법이,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상호 교환 하도록 사용되는 경우가 있대. 그러니까 상호 교환적으로라는 얘기는 뭐야? 파란색과 보라색을 그냥 왔다 갔다 서로 섞어서, 구분 없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자, 그들은 확실히 파란색과 보라색은 확실히 강하게 관련이 되어 있대. 그러니까 인터체인저블 하겠죠. 자, 그리고 각각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치 단수명사 단수 취급, 특정한, 특별한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다. 자, 뉘앙스 네모 쳐보세요. 자, 이 뉘앙스라는 게 뭡니까? 이걸 모르면 못 푸는 거야. 뉘앙스하고요,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 하고, 뉘앙스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반대말 화살표 하세요. 일단. 그러면 이 반대를 밝힐 체인징 시그널이 필요하죠. explicit contrast. 앞뒤의 내용은 반대라는 거야. 그러면, 아니, 선생님, 뉘앙스가 무슨 의미냐라는 얘기예요. 자, 미묘한 차이라고 하세요. 미묘한 차이. 그러니까 원래 뉘앙스라는 게 A와 B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에서 차이를 알아차리는 거야. 그 차이에서 느껴지는, 그 차이가 느껴지는 것을 뉘앙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뉘앙스랑 같은 말이 미묘한 디퍼런스. 이해요?
차이점이란 말이야. 디스팅크션 이렇게 써도 되죠. 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앞뒤 논리는 반대죠. 자, 그런데 그러한 차이는 많은 사람들이 간주하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란색하고 보라색하고 상호 교환하고 서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네. 자, 여기까지 읽었고요. 그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글이고요. 자, 첫 번째는 얘네들은 다 날라가야죠. as long as는 뭐 so long as 써도 되고요. only if 써도 돼요. 전제가 달리는 조건이죠. 그쵸?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이유니까 얘는 키핑으로 가는 거고 대조적으로니까 앞뒤 논리는 반대겠죠. 자, 차이가 있다라고 했어요. 어디부터 가면 되죠? 또 너무 천천히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하면 다 보이지? 자, 다음에 자, 보라 색깔 나오고, 다음에 파란 색깔 나오는 거죠. 맞죠?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B번도 체인징 시그널 들어가야겠네요. EC 들어가야죠. 익스플리스트 컨트레스트 들어가야죠. 앞뒤의 논리는 반대잖아요.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뉘앙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이제 알면 돼요. 알았으니까 됐고요. 자, 생태관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달하는 겁니다. 더 비교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쵸? 그 비교 대상은 뭐야? 지속 가능한 관광이겠죠. 더 많은 관심을 전달합니다. 근본적인 의무, 오부 동그라미 치고 투부 정사 동그라미 쳐보세요. 계속 이거 나오고 있는 거야. 오블리게이트가 의무를 지우고 강요하는 거죠. 오블리게이트 something 누군가가 뭐 하도록 강요하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obligation 명사형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얘가 of somebody 투부 정사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주어 동사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관광객들이 피하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해를 끼치는 것을 어디에 해를 끼쳐? 자, 인디드 가로 열고 닫고 다음에 보호하는 것을 뭘 보호해? 이걸 공동 목적어라고 하죠. 그치? 모든 장소를, 그러니까 관광지겠죠. 그걸 보호하고 해를 끼치는 거를 피하려고는 그런 의무를 지어지게 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들이 방문하는 모든 장소에 as such, 이처럼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와 같이 생태 튜어리즘은 매우 가치가 실려져 있다 이거죠. 어디에? 내재적인 어떤 의미에 있어서,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가치가 실려져 있다는 얘기야. 그럼 가치가 실려져 있다는 말이 뭔지 또 풀어줘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즉, 개인적인 트래블러들이 must 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 책임을. 그들의 행동과 그것의, 그 행동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거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말은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야. 보라색은 형용사 놓치면 안 되잖아. 개인의. 그러니까 에코튜어리즘이라는 것은 개인과 관련된 거다라는 얘기야. 자, 다음에 이제 파란색 갑니다. 자, 지속 가능한 관광은 그러면
전달합니다. 더 또 비교 대상은 생태 관광이겠죠. 기능적이다라고 했어요. 기능적, 사회적 의무다. 그럼 끝났네요. 여기는 사회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독해할 때 보여야 되는 거야. 이 둘의 미묘한 차이는 뭐야? 아이고, 잘못했네. 미묘한 차이는 개인과 사회. 이렇게 나뉘는 거죠. 개인과 사회. 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컨디션, 조건을, 이 조건은 필요한데요. 유지하기 위해서, 물리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경 보호하는 거겠죠. 어디에서, 보존된 상태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존된 상태에서 물리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사회적 의무를 주는 거.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관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디즈 동그라미 치고, 디스나 디즈는 독해의 꽃이라고 했어요. 앞에서 한 말을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쓸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크게 떠야 돼요. 디즈를 보자마자. 이러한 조건들은 낫! 이게 아니면 뭐냐? 낫을 보자마자 이게 아니면 뭐지?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단순히 경제적, 정치적 차원이 아니다. 그러면 얘가 가리키는 게 뭐야? 퍼시겠죠. 이런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다. 뭐를 인정해? 바람직한 가치와 좋은 의도가 지지받아야 된다.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하드 캐시와 엔드 힘든 결정에 의해서. 그 하드 캐시가 뭐예요? 모르면 그냥 하드 캐시 글자 그대로 내 머릿속에 입력하면 되는 거야. 원래는 이제 실제 현금이라는 뜻이거든. 실제 자금. 그래서 뭐 현금이란 뜻인데 뭐 여러분들이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알 필요는 없다.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단어 그 자체를 입력시키면 됩니다. 자, 얘는 뭐 1번이고요. 미안해. 2번이고. 그쵸. 두 번째가 이제 앞뒤 대조죠. 자, 3번, 30번. 여행 업계에서 얘와 얘는 비슷한 의미의 영어로 흔히 사용한다. 이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에 여기에 여행 업계에서는 이라고 했죠. 상호 교환적이고 관련이 있게끔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과연 기억할 수 있을까요? 시험장에서. 기억 못 합니다. 그죠? 이런 건 기억 못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용일치 문제든 불일치 문제든 무조건 주제만 찾고 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행 업계에서는 둘은 지금 다르다라는 내용을 했는데 왜 1번을 썼을까? 요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겠죠. 시험장에서는. 두 번째, 자, 에코투어리즘의 실현을 위해서 개개인의 의지보다는 정책적 결정과 자금이 투자가 필요하다. 자, 개인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잡고 읽을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기억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얘가 아니죠. 그죠? 에코튜어리즘은 뭐예요? 에코튜어리즘은 개인이죠. 서스테이너블은 사회잖아. 그런데 개인의 의지보다는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쵸? 그럼 얘가 정책 결정과 자금 투자라는 게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 얘가 이제 서스테이너블이잖아. 지속 가능한 관광이죠. 그쵸? 에코투어리즘은 개인이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됐죠? 자, 서스테이너블 투어리즘은 미래 세대로 환경 보존적이라는 사회적, 그쵸? 사회. 서스테이너블은 사회 맞고요. 자, 에코투어리즘이라는 개념은 서스테이너블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발생했다. 그렇죠? 인과관계죠. 첫 문장의 인과관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1, 32번. 아,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문제 틀린 사람들은 다시 풀어봤겠지만 이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근데 풀이 방법 32번은 무조건 틀리면 안 되는 거야. 보기 지금 32번 같은 경우는 보기 메커니즘만 가지고도 풀 수 있어요. 풀어볼까? 자, not run, recognize. 같은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봐봐. 틀린 말이죠. 3번 보세요. 이해하지 못했다? recognize. 아는 거잖아. 아는 거죠. 못했죠. 1번, 3번은 똑같은 거 아니야? 날려야죠. 그러면 얘랑 앞뒤가 반대냐, 같은 거냐, 반대냐, 같은 거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쵸? 1번이 답이면 3번도 답이어야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가 헷갈리면 왜 한 문제에 내 인생이 달려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별짓을 다 해야 된다. 시험장에서는. 그런 별짓을 다 하는 연습을 우리가 계속 시험 보고 주간 테스트 보고 하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런 연습하라고 시험 보는 거야. 자, 아이들이 렉시콘이 그로우는 주어가 스스로 막 자라고 성장할 때 쓰는 거죠. 렉시콘 별표하세요. 사전입니다. 사전.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단어 찾을 때 쓰는 사전은 딕셔너리라고 하죠. 그럼 렉시콘은 뭐냐 하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사전을 렉시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미라는 단어를 봤을 때 머릿속에서 그 장미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막 찾아내는 거야. 그치? 머릿속의 사전을 렉시콘. 펜이 어디 갔지? 자, 그러니까 렉시콘, 어휘량이 늘어남에 따라 그녀는, 아이는 시작한다. 어터가 말하다죠. 그죠? 단순한 문장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획득한다. 새로운 어휘를. 속도 앞에는 무조건 at을 써야 됩니다. 속도, 비율, 가격 앞에는 무조건 at을 써야 돼요. 전치사 1위 문제야. 자, 게다가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시작한다. 입증하기 시작한다. 보여주기 시작한다. 뭐를? 명백한 이해를. 무엇에 대한? 특정한 규칙에 대한. 어떤 규칙? 적용하는 규칙. 그들의 언어에 적용하는 그런 특정한 규칙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자, 요까지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뭐 어쩌라고. 여기서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잖아. 그럼 읽으면서 뭐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됐죠?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다음 생각은 뭐야? 그럼 이걸 가지고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다 궁금해지는 거야. 결국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뭐 이 얘기하려고 글을 왜 써? 너희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경험한 일 아니야? 내가 어릴 때? 그쵸? 그러니까 어쩌라고 이래야 돼. 뭐 어쩌라고. 그러면서 계속 읽어야 돼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찾아가는 글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타픽 앤 솔루션 글이라고 얘기합니다. 타픽을 던지는 거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심지어 점증법이죠. 실수는 아이들이 때때로 하는 실수가 제공합니다. 그걸 실수할 수도 있지. 근데 뭘 제공해? 그저 얼마나 많이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무엇에 관해서? 그러한 규칙에 관해서. 자, 요까지 읽었을 때 눈이 커져야 되죠. 저자는 항상 신정보를 주려고 한다. 뭐 어쩌라고 했는데 갑자기 내 눈을 키우는
신정보가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자, 아이들이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는 증거래요. 얼마나 많이 그들이 이해하는지에 대한 그 규칙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이해하는지를 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게 실수래. 그럼 이거 뭔 말이야? 이래야 돼. 실수, 이해. 자, 이게 이제 뭔 말인지 모르니까 지금부터는 뭐야? 풀어주는 글이야. 이 말이 뭔지를 풀어주는 글이죠. 풀어줬다면 노란색 칠한 게 주제문이죠. 서포팅을 받는 문장이 주제문이니까. 그치? 자, 이것은 때때로 보여진다. 형태 안에서. 어떤 형태 안에서 보여주냐. 이것이 뭐야? 실수 이해죠. 오버, 과잉, 일반화라는 형태 안에서 보여준다. 그럼 과잉, 일반화가 뭐냐 이거야. 자, 이러한 맥락에서 과잉, 일반화라는 건 언급합니다. 익스텐션, 확장을, 언어 규칙의 확장을 언급하는 거예요. 예외, 규칙에 대한 예외에 대해서, 예외까지 이렇게 할게. 규칙에 대한 예외까지 언어의 규칙을 확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네요. 자, 요까지 읽을 때 언어 규칙의 예외라는 게 그럼 뭘까? 앞문장이랑 똑같은 말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게 뭐예요? 아, 실수라고, 실수. 자, 얘가 이 둘이 똑같은 말인 줄 알면 독해는 신의 경지에 올랐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이해하려고. 자, 예를 들었다는 얘기는 뭐야? 할 말 다 했다 이거야. 됐죠? 자, 그럼 뭔 말인지 모르면 이제 그 말이 뭔지 예를 통해서 알아야겠죠? 영어로 그것은 보통 더 케이스 별표하세요. 더 케이스 사실인 것, 진실인 것 이렇게 해석하세요. 더 케이스는 경우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실이다. that 이하는 사실이다. s가 더해진다. 단어에 나타내기 위해서 복수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죠? 우리 복수 명사 다음에 s 붙이잖아. 뭐 할 때처럼 우리가 말할 때처럼 뭐라고 말해? 원 도구에 대해서 two dogs 이렇게 하잖아. 복수형에 s 붙인다. 됐죠? 이것처럼 복수형에 s를 더한다라는 것은 보통 사실이야. 자, 어린 아이는요, 이러한 규칙을 뭐 하는 거야? 오버 제너레이션 한다는 얘기는 뭐야? 실수한다는 얘기야. that 이하라는 경우에까지 실수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실수를 하냐면, 예외의 경우에까지도 실수를 한다 이거야. 자, 더한다. s를 더하는 예외죠. 끝에. 단어 규칙의 끝에 s를 더하는데 예외가 있다 이거야. 그치? 그런데 그 예외의 경우에까지 과잉 일반화를 한다. 뭐 앞에랑 똑같은 말인데요. 어디냐? 이 말하고요. 확장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쵸? 자,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잘 모르면 계속 읽으면 돼요. 뒷문장은 어차피 앞문장을 서포팅해 주는 거니까. 그리고 말한다. 뭐처럼 말하? 그러한 투 구주처럼 말하거나 쓰리 마우스처럼 말한다. 이게 뭐예요? 아, 실수라고. 실수. 실수. 보라색은 다 실수죠? 자, 지우고 가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어쩌라고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기스가 뭐야? 아유, 스페링도. 기스. 거위죠. 얘의 복수형이 어떻게 돼요? 복수형이 쿠스죠. 그쵸? 그런데 국수라는 복수형에 뭐 한다는 얘기야? S 붙인다는 얘기야. 한 번 더. 마우스는 단수죠. 복수형은 뭐야? 마이스죠. 그런데 마이스에 S 붙인다 이거야, 여기에다가. 구수에도 S 붙인다 이거야. 왜? 배웠잖아. 복수형은 S를 붙인다고 배웠기 때문에. 자, 명확히 언어의 규칙은 블랭크다. 자, 다음에 갑시다. 자, even if 이렇게 빨간 색깔 들어가면 앞뒤 논리는 반대니까 A, B 논리는 반대겠죠. 규칙의 예외가 블랭크하다 할지라도 언어의 규칙은 블랭크다. 자, 일단은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앞뒤 논리가 반대인 거 풀어야 돼요. 앞뒤 논리가 반대인 거. 자, 이제 모르는 경우에는 뭔 말인지 모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앞뒤 논리는 반대죠. 앞뒤 논리는 반대죠. 근데 얘는 이해 못한 거고, 얘도 이해 못한 거고, 얘는 이해한 거고, 얘도 이해한 거고. 그렇죠? 1번, 3번은 절대 정답이 안 되고, 이 둘은 반대가 아니죠. 4번 아니고 정답 2번. 이렇게 풀면 되죠. 내용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더 가볼게요. 얘네들은요, 언어에 대해서 이해를 한 거야. 아이고, 이거 아니지. 음. 특정한 규칙에 대해서 얘네들은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 그쵸?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자, 명사에 S 붙이세요 해서 여러분들이 복수면 S 붙인 거야. 이해하니까 붙인 거 아니야, 그 규칙을. 근데 예외에도 그 규칙을 적용한다 이거지. 왜? 과잉 일반화해서.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갈게요. 언어에 대한 규칙을 이해합니다. 됐죠? 비록 모일지라도 그 규칙의 예외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쵸? 그러니까 내가 배우면 다 이해해. 그 복수에 S 붙이려면. 그럼 다 붙이는 거야, 복수면. 그치? 복수에 S 붙인다라는 거는 완벽하게 이해한 거 맞죠? 그죠? 근데 예외까지 적용을 한다. 그걸 과잉 일반화라고 얘기를 하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특히 이제 지필 보는 애들한테는 이런 문제들은 킬러 문제다. 이런 문제를 누가 맞추냐의 게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용과 어울리는 것은 뭐 주제죠. 주제가 뭔지 생각하면서 찾으면 돼. 아동들은 어휘 습득 속독에 비해 문장 발화 속도 언급한 적 없어요. 그리고 어휘 습득과 문장 발화를 비교한 적도 없습니다. 자, 모국어 규칙에 대한 이해는 어휘 습득과는 다른 경로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모국어 없어요. 그치? irrelevant죠. 자, 아동들은 성인 날라가야죠. 성인 읽어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과 성인을 비교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어휘 습득에 대한 특징을 설명한 글이죠. 아동들이 범하는 어류가 때로 언어 규칙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증명한다. 이거 뭐야? 주제잖아. 그쵸? 그러니까 주제만 생각하고 풀어야 된다.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있나요? 다음. 자, 화일 뭐지만, 산업 로봇이 제공하지만, 문제부터 볼게요. 주제네. 뭐 주제 찾기는 뭐 제일 쉬운 거고 어법 문제가 나왔네요. 어법은 보면서 볼게요. 자, unrivaled 별표합니다. 같은 동의어 좀 쓸게요. unparalleled.
옆에 나란히 둘 게 없는 거죠. 피어가 동년배죠. 그쵸? 내 옆에 동등하게 설 수 있는 동년배가 없는 거야. 내 옆에 나와 매치, 시합을 할 사람이 없는 거야. 뭐 unmatched 이렇게 써도 됩니다. 특히 이제 unrivaled, unparalleled가 많이 나오는데 얘가 한마디로 뭐야? best야. best. 최고다 이거야. 비길 데가 없다. 나와 싸울 애들이 없는 거야. 그 내가 최고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산업 로봇이라는 게 제공을 합니다. 무적의, 그냥 무적의 동의어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최고니까. 무적의 콤비네이션을 보여줍니다. 어디에서? 스피드, 정확성, 그리고 브루털이라는 게 크룰이죠. 다 잘 나오는 단어니까 잔인한이란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브루트 스트렝스는 뭐 이제 원래 브루탈이 짐승 같은 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짐승 같은 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제공한다는 얘기죠. 그치? 이러한 것들이 최고의 조합을 제공해 주는 반면에 포도머스트 파트 대개 보통은 블라인드 액터다. 타이틀리하게, 그러니까 이게 꽉 이렇게 안무가 짜여진 수행 안에서 하는, 그러니까 짜여진 대로 하는 거죠. 그죠? 빈틈없이 짜인 어떤 연기 속에서 맹목적인 배우라는 얘기야. 자, 그럼 지우고 가볼게요. 자, 지금 포인트는 산업 로봇에 관한 거고요. 산업 로봇은, 맹목적이다라고 했어. 맹목적. 맹목적인 배우래요. 자, 두 번째, 여기 대의 동그라미 치고요. 대명사를 썼다는 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명사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 그게 핵심어죠. 대의가 받는 게 뭐야? 산업 로봇이니까 얘가 키워드가 되는 거야. 잘 나가지만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시키는 대로만 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들은 주로 의존한다. 정확한 타이밍, 뭐 속도, 그리고 위치 선정에 의존한다. 자, 최소의 경우에, 이렇게 할게. 소수의 경우에, 자,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것도 설명하고 갈게요. 우리가 장소 다음에 관계부사 where 쓰는 건 다 알잖아요. 장소가 아니라 상황, 뭐 케이스, 포인트, 이런 것들도 관계부사 where로 꾸며준다. 그리고 관계부사 where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죠. 불완전한 문장이면 where 못 써요. 알았죠? 자, 이제 where이 맞는지는 일단 케이스니까 where 쓴 건 맞아. 그럼 두 번째 봐야 될 게 완전한 문장인지 봐야 되는데 동사 쓰고 명사 썼으니까 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경우에 자, 아주 소수의 경우에 그 경우는 로봇이 머신 비전 기계 시각 능력을 가지는 그런 경우에 그들은 정형적으로 그저 2차원만 본다라는 얘기예요. 2차원.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벗이 생략됐겠네요. 긍정적인 얘기를 하다가 지금부터 해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뭐 블라인드 액트라는 것 자체도 이제 문제점이고요. 그치? 그래서 2차원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통제된 어떤 조건 하에서 제어된 어떤 라이트닝은 조명이니까 조명 조건 하에서 예를 들면 그들은 선택할 수 있다. 부품들을 뭐로부터? 플랫 서페이스로부터. 플랫 서페이스가 2차 원이겠죠. 그치? 자, 올리고 갑시다. 자, 시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33번 바로 풀어야 돼요.
33번 바로 풀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주제 찾기가 나왔는데 첫 문장에 도우나 비코우즈가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절이 주제야. 단문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주제라고. 얘가 주제. 블라인드 액터다 이거야. 짜여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대해서 얘기해야겠죠? 주제, 제목, 핵심어는 들어가야 되니까 인더스트리얼 로버 마이너스. 그러니까 시간 없으면 이렇게라도 풀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핵심어 들어가야 되죠. 핵심어 들어간 거 몇 번? 마이너스 말 있는 거 3번. 그냥 이렇게 적어야죠. 그치?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그들은요, 선택할 수 있다. 그 2차원. 그러나 할 수 없어요. 인지할 수 없어. 깊이는. 3차원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들의 분야에서, 이거, 그러나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네요. 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시야 분야, 그러니까 자신이 볼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3차원은 볼 수 없는데 그 볼 수 없는 무능력 때문에 낮은 톨러런스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경제 용어에서 톨러런스가 허용 범위라는 뜻이 있어. 허용 범위. 뭐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건 러예요. 형용사만 안 놓치면 되겠죠. 그쵸?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환경 요렇게 하고요. 자, 요것도 설명할게요. 우리가 문법 문제는 절대로 눈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푸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콤마, 삽입이나 전치사는 가로 열고 닫아야죠. 어느 의미 있는 정도까지. 그럼 이 형식이니까 여기 형용사 쓴 거 맞잖아. 그러면 이 환경은 어느 의미 있는 수준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러하다 이거야. 왜 2차원만 보고 3차원을 못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대디하다. 수많은 일상적인 공장의 업무가, 공장 일이 내버려져 있다 이거야. 인간에게. 인간이 해야 된다 이거야. 첫 줄에 어마어마한 속도와 정밀도와 힘을 가지고 있는 무적이지만 결국 인간이 해야 된다 이거야. 이러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종종 이러한 것들은 일이에요. 어떤 일이야? 수반하는 일이에요. 채워 인발부 동명사 목적으로 취하고 그 갭을 채워야 하는 거야. 기계들 사이에서의 갭을 치워야 하는 게 일이란 얘기죠. 그들은 일이겠죠. 끝에 생산의 끝 과정에 있다. 최종 지점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고요. 자, example 사례가 뭘 포함하고 있냐면 ing 또 지우고 갈게요. ing를 포함, include도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부품을 선택하는 거, 통으로부터. 그 다음에는 and 네모치고요. and 다음에 동사류가 나오면 반드시 앞에 똑같은 형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동사류가 나왔어요. 그러면 똑같은 형태가 있나 봅시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include. 그런데 만약에 얘를 feeding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추지. 이럴 경우 어떻게 해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무조건 해석해야 됩니다. feed가 include와 병렬인지 아니면은 추진과 병렬인지는 무조건 해석해야 돼.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사례가 피드합니까? 피드 공급하다라고 할게 먹이는 거니까. 사례가 먹이는 거야? 아니면 먹이는 걸 포함하는 거야?
먹이는 걸 포함하는 거잖아. 사례가 먹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빨간 거와의 병렬은 아니다. 그래서 D번이 틀렸다. 피딩으로 써야겠죠. 자, 그러면 다시 가겠습니다. 사례는 뭘 포함하고 있냐면, 깡통으로부터 부품을 선택하는 것, 그 이후에는 그 부품을 피딩하는 것, 공급하는 거 어디 쪽으로? 다음 머신 쪽으로. 또는 로딩하고 언로딩하는 거. 싣거나 내리는 거. 이걸 뭐 하역 작업이라고 하죠. 트럭에서. 근데 그 트럭은 움직이는데 제품을 공장으로부터 떠나거나 공장 쪽으로 제품을 움직이는 그 트럭에서 하역하는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한계점이죠. 자, 인간과 로봇과 액터, 배우 이렇게 하고 5대 5죠. 그러면 로봇에 대해서 액터에 대해서 설명도 5대 5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문이면 이만큼은 로봇 설명하면 이만큼은 액터, 배우 설명해야 된다고. 그래야 5대5가 되지. 그쵸? 배우에 대해서 지문의 반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오답을 어떻게 걸러내는지. 로봇의 역할, 좋아요. 산업화 된 사회에서 로봇이 어떤 역할을 하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자, 산업 로봇에서, 그치? 그래서 산업 로봇에서의 한계점, 정답 3번이고요. 이 글이, 야, 주제인데, 이거는 문제를 잘못 냈죠. 제목이라고 해야죠. 자, 제목 타이틀 문제 어떻게 하죠? 핵심어 반드시 포함해야 되죠. 어쨌다죠. 이 어쨌다를 긍정으로 표현하면 긍정적인 말 하나 쓰면 되고요. 부정으로 표현하면 부정적인 말 하나 쓰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제목은 최대한 간단히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답 3번, 어법상 틀린 것은 D번이죠. 피딩으로 써야겠고. 한 질문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얘는 문제가 뭐 있나 봅시다. 한 문제뿐이 없네요. 그죠? 보통 빈칸은 뭐 앞뒤 잘 모르면 앞뒤 논리로 풀어야 되지만 빈칸 추론은 기본적으로 뚫어놓는 게 뭐예요? 주제를 뚫어놓는 거야. 주제를 뚫어놓는 거니까 얘도 주제만 찾으면 됩니다. 자, be made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죠. 주어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가 어려워? 주어는 트래킹이죠. 추적하는 것은 역사를 레드 소스. 그럼 레드 소스가 뭐예요? 키워드겠죠. 이거를 추적하는 건 어렵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요까지 딱 읽자마자 이 글은 어떻게든 추적해야 돼. 레드 소스가 뭔지, 그 역사에 대해서 무조건 얘기하는 글이야. 그치? 두 번째는 뭐야? 왜 어려운지죠. 그걸 설명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읽어야 된다고. 첫 문장에서. 단문은 무조건 첫 문장에서 승부 봅니다. 알았죠? 음. 자, 부분적으로 전부는 아니지만 그 인파트 100%는 아니지만 이런 뜻인데 독해할 때는 의미가 없다. 지워버려라. 알았죠? 왜 어렵냐? 이유는 설명 안 해요. 이탈리아 쿠킹 전통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뭐가 부족해?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파란 색깔 포말러티죠. 됐죠? 이게 없대요. 부족하대. 체인징 시그널이죠. 요리에 대한 포멀러티가 없다 이거야. 뭐처럼 전통처럼 이때 도우조는 전통이겠죠. 어디 출신인 어디로부터 온 프랑스로부터 온 딱 보자마자 뭐예요? 이분법.
프랑스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란 색깔 칠할게요. 포말러티가 있다는 거죠. 얘는 뭐가 없다는 거야? 포말러티가 없다는 거죠. 포말러티, 형식, 격식이 없으니까 레드 소스의 기원도 모르겠다 이거야. 지멋대로니까. 이렇게 해서 이분법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프랑스 요리는 그 기원을 알 수 있겠네. 왜 격식이 있고 형식이 있으니까. 됐나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같은 요리, 준비된 다양한 요리사에 의해서 준비된 요리가 달라. 아주 많이 달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는 재료에 있어서도 많이 달라. 크게 다르다 이거야. 다양한 요리사에 의해 준비된 같은 요리법이 다 개판이야. 왜? 왜? 포말러티가 없으니까. 자, 첫 문장에서 얼마만큼 잘 읽어야 되는지 알겠죠? 내 머릿속에서는 포말러티 하나만 자꾸 읽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 같은 레시피도 준비된, 같은 셰프에 의해서 준비된 것도 달라! 왜? 포말러티가 없으니까. 맞죠? 이거 첫 문장에서 이미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러한 스타일은 무슨 스타일이에요? 보라색 스타일. 이탈리아 스타일은 파란색과 당연히 뭐 하겠어요? 단어 선택 문제 나오면 풀 수 있겠죠. 이분법이잖아. 보라색하고 파란색하고 이분법이죠. 자, 대조를 이룹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거의 표준 방법과 좁은 defined 어떤 정의 내려진 preparation 때문에. 자, 질문합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밑줄을 꺾게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지금 프랑스 요리 하잖아. 프랑스 요리는 파란 색깔이야. 그냥 얘는 무조건 포말러티야. 이탈리아 보라색은 달라, 프랑스하고. 왜 달라? 프랑스는 파란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네. 정확한 레시피와 함께 프랑스 셰프는 어셈블 조립하는 거니까 만든다는 거죠. 뭐를? 똑같은 방식을,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왜? 그냥 포말러티야. 자, 이번엔 보라색 갑니다. 보라색은 그러면 이탈리아하고 프랑스하고 대조죠. 그럼 얘는 뭐가 없겠어? 포말로티가 없겠죠. 다 달라. 맛도 다르고. 그죠? 어떤 놈은 소금을 이렇게 뿌리고 어떤 놈은 막 이렇게 뿌리고 이런 거죠. 어? 이탈리아 쿠킹의 블랭크. 이거 되게 쉬운 거죠. 그치? 이렇게 나오면 쉬운 겁니다. 얘는 허락합니다. 뭘 허락해요? 요리가 쉽게 적응하도록 이용 가능한 재료나 날씨나 기후나 어떤 이거는 뭐 즉각성, 상황에 대한 즉각성. 퀄러티는 이러한 퀄러티는 어, 이탈리아 아메리칸 뭐 이렇게 해도 그냥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출신 미국인이니까 뭐 하겠어요? 그들이 쿠킹을 그대로 안 만들겠죠. 그쵸? 단어 선택 문제까지. 이분법은 낼 수 있는 게 많아. 단어 선택 문제, 무관한 문장, 빈칸 추론, 뭐, 낼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들이 요리 전통을 따르지 않겠죠. 그쵸? 어,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재료나 풍부한, 잘 읽을게.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 이제 풍요로운 미국, 그러니까 미국에는 재료가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뭐 재료에 적응할 수 있는 요리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 이거야. 여기서 엘터 시험 문제도 이렇게 문제 냅니다. 여기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포멀러티 하지 않다겠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내든 간에 이 지문은 그냥 인포멀러티야. 이탈리아 인포멀러티. 그 얘기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가야 되고 여기서 뭐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네로올리가 좁게 정의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엄밀하게 규정돼 있다는 얘기는 1g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맛이 다 똑같을 수 있겠죠. 그죠? 프랑스 요리는. 음. 자, 스타일리쉬. 이게 멋내는 거죠? 그죠? 멋스러운 뭐 이렇게 읽으면 되고 함께 스피가 붙으면 숨 쉬는 거잖아. 그래서 공모, 음모를 꿉니다. 할 때 음모 이런 거고 얘는 대안이 되는 거고 대체하는 거고요. 인포멀러티 정답 4번. 인포멀러티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대충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 레드 소스에 대한 기원, 역사를 알 수 없겠죠. 글이라든지 레시피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36번. 게임 끝났네요. 더 모스트, 최상급. 최상급을 썼다는 건 저자가 대단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쵸? 주제예요. 주제. 자, 다음에 2주 동그라미 치세요. 정의 유형 나왔죠? 게임 끝났네요. 핵심어 뭐야? 핵심어. 얘죠. 공중보건법이네요. 그쵸? 2주 나왔으니까 그 뒤가 중요하잖아. 엔티퀴시라고 끝! 엔티퀴. 공중보건법 오래됐다고.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왜 오래됐다고 했는지를 프로세스하는 글이잖아. 이게 정의 유형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요. 이걸 알고 읽어야지 단어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주공중보건법에 그리고 그건 뭐냐? 원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특징이겠죠. 어떤 특징이냐 하면 언더라인, 근간이 되는 거죠. 아래에 놓여 있는 거니까. 많은 그것의 결점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 그건 뭐냐? 안티퀴티다. 끝났네요. 그러면 공중보건법 결점이 있다 이거야. 그쵸? 자, 이걸 들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이 떠올라야 됩니다. 타픽을 던진 거죠. 문제점을 던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이 나오면 그 해결책이 무조건 포인트야. 두 번째는 왜 엔티킷에 대한 어떤 문제점만 나열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왜 오래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겠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무조건 설명해야 돼요. 자, 근데 그건 전반적으로 엔티킷이다. 아주 오래되었다는 얘기죠. 확실히 몇몇 주들은 상대적으로 미안합니다. 스태추트는 법령이야. 법령은 최근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갑자기 얘하고 반대 말이겠네요. 그러나 뒤집어지면서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올도 나와야겠죠? 여기 올도 나오네. 음. 자, 그러나 많은 공중보건법은 플레임되었다. 틀이 잡혀 있다. 19세기 또는 20세기 중반. 이 뭐예요? 오래됐다. 최근의 반대말이죠. 그치? 오래됐다. 그러니까 요까지 읽으면서 그냥 엔티킷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포함하고 있다.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무슨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겠어? 파란색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겠죠. 형용사 놓치면 안 되죠.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니까
공중보건법에 대한 가치를 old라고 하고 있다고 antique이라고 또 쓰고 있는 거예요. 독해는 뭐다? 할매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자, 이 오래된 공중보건법은 총점 뭐일까요? 아, 뭐긴 뭐겠어요.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가면 되겠죠. 방식에서 어떤 방식? 직접적으로 감소합니다. 리듀스 감소시키는 거니까 빨간 색깔 들어가고요. 그러면 앞뒤 논리는 반대겠죠? 그러면 효율성과 예 하고 반대말 하살표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논리 패턴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이 말이 무조건 들어가야겠네요. 그쵸?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직접적으로 그들의 효율성도 감소시키고 컨펌 따르는 거죠. 그죠? 일치하는 거죠. 현대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현대하고 반대말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이러한 법은 종종 반영하지 않는다. 현대의 과학적 이해를 반영하지 않아. 상처와 질병 또는 법적 규범 그러니까 이해도 과학적 이해도 반영하지 않고요. 법적 규범도 보호를 위한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규범도 반영하지 않아. 그 블랭크는 그냥 마이너스 말 들어가야 된다라고 알아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1번, 3번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쵸? 얼터네이트는 번갈아 생기는 거잖아. 그냥 마이너스 말 정답 4번. 아,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쵸?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장에서는 초긴장 상태고요. 처음 1번부터 5번까지 문법 문제를 푸는데 두 문제 이상이 알쏭달쏭하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나의 뇌는 정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태고적으로 되돌아가요. 나한테 배운 모든 기술들이 사라진다 이거야. 그리고 본능적으로 풀게 돼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된다. 시험장에서 여기서 시험 잘 보고 시험장에서 잣될 수 있다. 그런 생각들도 좀 하세요. 아웃모디드 같은 말 저기 obsolete라는 단어 하나만 쓸게요. 스페링이 obsolete. 그리고 나서 no longer used라고 쓰세요. no longer used.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이란 뜻이야. ex하고 삐삐 쓰면 돼요. 삐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을 때 쓰는 게 obsolete죠. 자, 됐습니다. 뭐 beneficial은 유익하고 이로운 거고. 자, 37번. 자, 글의 순서입니다. 글의 순서. 어떻게 읽죠? 제시문부터 읽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지금 또 필기가 잘 안 돼서. 자, 다시. 자, 글의 순서. 제시문부터 읽어야죠. 그치? 그런 다음에 A, B, C 보기 중에서 화끈한 거 하나 먼저 읽어야겠죠? 화끈한 거는 뭐야? 제시문 다음에 이어지지 않지만 제일 화끈한 게 디스나 디즈죠. 그치? 뭐 다음이 서치죠. 다음이 뭐 벗이죠. 그쵸? 이런 것들이 화끈하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화끈한 거 먼저 읽고 그 다음에는 앞뒤만 맞춰보면 되죠. 두 번째, 글의 순서 어떻게 푼다? 객관식으로 푼다. 이게 포인트예요. 아, 객관식 문제인데 왜 주관식으로 풀려 그러냐. 세 번째, 세 번째, 이것저것 ABC 순서대로 읽고 짜 맞추지 마라.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를 못 푼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자, 그래서 객관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읽어볼게요. 제시문부터 먼저 읽어요. 자, 많은 방식에서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상상하는 것은 커뮤니케이팅 하는 걸 상상하는 건 어려워요. 뭐 없이는 끝났네요. 체인징 시그널 두 개 나왔죠? 자, 부정어 다음에 without 나오면 해석이 뭐야? 1 하면 반드시 2 한다잖아. 체인징 시그널 두 개니까 패러프레이징 형성돼야 돼요. 커뮤니케이팅 하려면 반드시 감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됐죠? 그럼 내 머릿속에는 이제 잡힌 거야. 의사소통, 감정. 요렇게. 맞죠? 그러면 이제 그것만 생각하고 읽어야 돼. 의사소통, 감정만 생각하고 이 글을 읽어야 되는 거야. 자, whatsoever는 whatever랑 똑같은 거야. 그냥 whatever의 강조형이라고 보면 돼. 무엇이든지 간에 감정이 전혀 없는 대화는 상상할 수 없다. 대화에는 반드시 감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왜 하면 돼요? 왜 대화에 감정이 있어야 되지? 궁금하잖아. 그럼 그걸 설명하는 글이겠죠. 그치? 자, 것은 커뮤니케이션. 이거 뭐 의문문이네. 미안합니다. what look like네. 그죠? 뭐 어떻게 보일까? 어떤 모습일까죠?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얘가 주어고요. 다음에 어, 얘 PP죠. 요렇게 꾸며주는 거야. 가로 열고 닫아보세요. 스트립 A of B 제거 박탈의 of를 쓰는 거죠. A에게서 B를 제거하는 거야. 뭐 클리어도 마찬가지죠. 뭐 디프라이브, 락 빼앗는 거죠. 제거 박탈의 of를 쓰고 이 얘네들은 A에서 B를 빼앗다 할 때는 무조건 A of B의 형태로 씁니다. 그리고 얘가 PP니까 그러니까 대화에서 뭐를 빼앗은 거야? 뭐를 빼앗으면 어떨까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복잡하니까 지우고 갑시다. 자, 커뮤니케이팅을 보라색으로 할게요. 이분법으로 또 끝난 거야. 이분법으로. 커뮤니케이션에서 자, 그러면은 non-verbal이라는 걸 보자마자 비언어적인이라는 걸 보자마자 얘가 뭔 줄 알면 되는 거야? 아, 이모션이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걸 모르면 독해가 안 되는 거야. 100번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떨까? 어떨까요?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말이 안 되겠죠. 의사소통을 못 하겠죠. 의사소통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이모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아마도 메시지를 보내는 것, 메시지 보내는 기술은 그냥 이렇게 읽을게. 우리에게 실마리를 준다. 메시지 보내는 기술이 우리에게 실마리를 준다? 뭔 얘기야? 사례를 들겠다 이거죠. 결국 누가 경험하지 않았겠냐? 이 얘기는 뭐야? 수사 의문문이죠. 다 경험했다 이거야. 오해를 누구와 함께? 누군가와 함께. 뭐 할 때? 의사소통 할 때겠죠. 그러면은 얘는 의사소통이겠죠. 의사소통할 때, 자, 뭐가 있는 거야? 감정이 없으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해가 생긴다는 거네요. 문자만 보내면, 그치? 거기에 이모션이 없으면 오해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우고 갑니다. 자, 이제 보기에서 제일 화끈한 거 하나 고르세요. 뭐부터 읽을까? 자, 화끈한 게 지금 보이기는 해요. 서치, 화끈하죠. 디스, 화끈하죠. 그쵸? 디스, 화끈하죠. 자, 주어니 뭐부터 읽을까? 자기가 일자라는 거 먼저 읽을게. C, C부터 읽겠습니다.
수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텍스트 메시징 보내는 거하고 이메일 보내는 것이 이것을 지지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쵸? 맞죠? 제시문에서 바로 이어지진 않는 건 알겠죠? 제시문을 받을 수는 없잖아. 제시문은 물었는데 이것을 지지합니다 하니까 이상하잖아. 그럼 정답 4번 날리세요. 됐죠? 자, 2005년 페이퍼는 연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데이아라는 데이아는 뭐냐 하면 보여주는 거죠. 데이아를 보여주는 연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50%의 가능성을 가졌다는 얘기야. 찬스가 투부정사와 연결이 되면 기회예요. 근데 찬스가 오브랑 연결되거나 관계대명사로 연결될 경우도 있는데 그냥 보통 오브랑 연결된 경우에는 운이야, 가능성이야, 개연성, 확률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왜냐하면 투부정사 동격일 때는 미래, 계획, 욕구일 때는 투부정사 동격인데 가능성, 의심, 생각은 오부 동격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럼 50%의 가능성 이렇게 하세요. 50%의 가능성에다 화살표 하세요. 찍기라고 하세요. 찍은 거죠. 그치? 정확하게 구분하는데 인지 아는지 톤이 이메일의 톤이 냉소적인지 비꼬는 건지 아닌지 구분하는데 50%라는 얘기는 구분 못한다는 얘기야. 됐죠? 자, 두 번째. 이제는 앞만 보는 거야. 앞만. 그런 정보냐. 수많은 이유가 있다. 이것에 대한 수많은 이유가 있다. 둘 중 하나를 해야 돼. 그러면 앞뒤를 맞춰볼게요. 앞뒤를. 이건 정보야, 정보가 아니야. 이건 정보예요, 정보가 아니에요. 지금 C번은. 정보라는 걸 알면 C 다음에 A로 이어지니까 C 다음에 A로 이어질 거 정답 3번.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왜 객관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그쵸? 그런데 모를 수도 있지.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게. 그리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그치? 자, 두 번째. 그런 정보는 이렇게 풀어도 되죠. 그럼 제시문이 정보야, 정보가 아니야? 아니죠. 그쵸? 그럼 제시문 다음에 A는 못 가요. 4번은 아니었고 A도 못 가요. 그냥 이렇게 풀면 돼. 다음에 내가 C를 읽었잖아. 그럼 C 다음에 A로 가는 게 맞냐? C가 맨 마지막이냐? 아, C는 모든 정보일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한 이유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러고 문장이 끝날 수는 없잖아. 그럼 C가 맨 마지막이 아니니까 그냥 3번 써야지. 어차피 1분 30초 만에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시간 나면 다 읽어라. 자, A번 보겠습니다. 우리 능력이 디듀스, 감소하려는 그런 정보를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야? 50% 확률. 그치? 찍기겠죠? 그러니까, 맞죠? C 다음에 A로 가야겠네? 그럼 C 다음에 A로 간 거 정답 3번.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죠? 앞뒤만 읽는 거예요. 기준점 하나 잡고 나서. 확실한 거 하나 잡고 나서. 자, 그러면 B, C, A로 읽어볼게요. 이제 순서 정답 3번이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다. 이것에 대한. 이것은 뭐예요? 오해죠. 제시문의 오해에 대한 여러 이유가 있다. 감정을 뺐을 때. 많은 오해들은 사실상 뭐 때문이냐? 없기 때문이야. 뭐가 없기 때문이야? 아, 감정이 없기 때문이죠. 감정적 실마리 또는 목소리 톤, 다 감정이죠.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런 게 없기 때문이야. 수많은 연구가 문자, 이메일, 메시지가 이건 아까 읽었으니까 안 읽어도 되죠? 그치? 그래서 만약 우리 능력이 정확하게 그러한 정보를 디듀스는 추론하다죠. 추론하다, 익스트라, 폴레이트 별표하고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인퍼만 알면 안 돼요. 익스트라폴레이트 정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야.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확률보다 더 좋지 않다면, 이때 확률이 여기잖아, 확률보다. 그치? 50%의 확률보다 비교급, 노비교급 때는 as 원급의 반대말에 as잖아. 그쵸? no better than, as bad as 같은 말이죠. 그것은 원더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야?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당연할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랭크 나오면. 아, 오해한다고, 감정 없으면. 그쵸? 종종 오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너가 쓰는 문자가. 그래서 결론은 뭐야? 커뮤니케이션에는 반드시 감정이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맥상 쓰임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 또는 잘못 쓰고 있는 거. 자, 이 문제는 반대말을 집어넣어서 그 반대말이 자연스러우면 그게 틀린 거예요. 그쵸?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 풀이 방법이 두 개죠. 유형이 두 개가 있어요. 첫째, 이분법입니다. A 대 B가 A 대 B의 논리로 푸는 거죠. 그래서 이분법으로 푸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단어 선택 문제, 쓰임이 다른 단어 고르는 문제는 이분법. 두 번째는 뭐야? A는 B다. 라는 논리로 가야겠죠. A는 B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무조건 첫 문장이 주제예요. 주제에서 벗어난 글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주제를 찾는 행위가 너무나 중요하다. 됐죠? 자, 읽어볼게요. 첫 문장부터 Q&A 타입이 나왔습니다. 그쵸? 저자가 정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그쵸? 이미 답을 다 알고 묻는 거죠. 이때 이 질문을 뭐라 그래? 수사의 문문이죠. Who knows him? 무슨 뜻이에요? 누가 그를 알겠느냐? 아, nobody knows him이죠. 어떤 사람도 그를 모른다는 뜻이겠죠. 야, 누가 그걸 풀겠니? 이 얘기 뭐야? 아무도 못 푼다는 얘기 아니야? 자, 가치 중립이라는 게 가능하냐? 이 얘기는 뭐야? 가능하지 않다는 글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봐. 가치 중립이라는 건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그거부터 상상을 해보자. 아, 뭔지 몰라도 돼. 나쁜 말일 수도 있고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 좋은 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좋은 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잖아. 그럼 뭐야? 문제점. 아, 좋은 게 가능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나와? 해결책. 이렇게 끝나는 글이라고. 그쵸? 자, 가치 중립이라는 건, 뭐 이제 이런지 글인지 아닌지 나도 몰라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0.1초 만에 해야 된다. 그래야 글이 읽히죠. 그치? 가치 중립이라는 게 가능하냐. 자, 맨이 동그라미 치고요. 구정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그럼 누구나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럼 새로운 정보가 아니잖아. 그쵸? 그럼 뒤집어질 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대디아라고 믿는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뭐가 불가능해? set aside. 제쳐두는 거니까 changing 시그널이죠. 그쵸? 개인의 가치를 없애고 보유하는 거, 완전히 객관적인 것을 보유하는 거 끝났죠. 자, 이게 체인징 시그널이잖아. 제쳐두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대말 맞나요? 자, 개인에다가 해시태그 거세요. 주간이라고 쓰세요. 써
subjective, 주관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주관적인 거를 제쳐두고 완전한 객관성을 보유하는 건 불가능하대요. 그럼 문제점이네. 그쵸? 그럼 어떻게든 가능하게 해야 돼. 뭘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야? 객관성은 무조건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들은 caution, 경고하고 있다. cautious는 주어가 주의를 기울이는 거고요. caution은 남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거야. 이 둘은 달라요. 알았죠? 그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독자에게 오히려 독자가 뭐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이해하라고. 대이하를 이해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연구는 by necessity,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사회 연구는 뭘 포함한다는 얘기야? 객관을 포함한다는 얘기야? 주관을 포함한다는 얘기야. 아, 중립일 수 없다면서, 객관적일 수 없다면서, 그러면 주관을 포함해야겠죠. 주관, 보라색으로 가겠습니다. 보라색. 아야,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 읽기예요. 주관을 포함해야겠죠. 아, 야, 이게 아니잖아. 그치? 이렇게. 예. 파란색하고 보라색하고 이제 이분법 됐습니다. 그쵸? 그럼 이 둘이 뭐야? 반대말이죠. 맞죠? 그러니까 상당한 양의 가치 편견이라고 일대 내 머릿속에서는 얘가 객관의 반대말인지를 모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영어 독해가 어렵죠. 그치? 근데 괜찮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독해들을 봐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치? 단어만 다를 뿐 다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충분히 세뇌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독해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자, 그것은 아니래요. 빨간 색깔 들어가야 되네. 그럼 뭐가 아닐까? 뭐가 아닐까? 디스크리트, 신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데이 버피 쓰고 있어요. 한 독자가 보도록 한다. 그들을 뭐로써? 하나의 형태로서 진실을 됐잖아. 나데이 법비니까 나데이 법비니까 얘하고 반대말이야, 같은 말이야. 반대말이죠. 그건 맞잖아. 그쵸? 건대에서 단어 선택 문제, 단어 쓰임이 틀린 거는 여지까지는 거의 다 이분법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돼. 아니면은 잘 모르면 그냥 논리 패턴으로 보면 돼요. 자, 다음에 빨간 색깔 들어갑니다. 빨간 색깔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다음에 빈칸이 나왔을 때도 어떻게 푸는지 알아야죠. 나데이 법비면 뭘 강조하는 거예요? B를 강조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B 내용이 나와야겠죠? 맞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체인징 시그널이 있으면 A 내용이 나와야겠죠. A가 아니라고 해야지 B가 되니까. 그럼 레더된 또 EC, 체인징 시그널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무조건 뭐 나와야 돼? A의 내용이 나와야 돼요. A 내용은 뭐야? 파란색이겠죠. 파란색. 그쵸? 얘랑 같은 말이 뭐야? 디스크리트죠. 단 하나의 사실이라기보다는 진실을 하나의 형태로서 그들을 봐야 된다. 뭔 말이야? 몰라요, 나도. 뭔 말인지 몰라. 내 머릿속에는 그냥 이게 중립이라는 게 어렵다. 객관이라는 게 어렵다. 그냥 내 머릿속은 그거 하나만 들어있어요. 아, 그 말이겠지. 뒷문장, 앞문장 설명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 이게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파헤칠 필요가 없어요.
그 앞에 말 서포팅 한 거겠지. 뭘 걱정이야. 그치? 맞죠? 난 국문학자가 아닙니다. 뭔 말인지 뜯어서 설명 못 합니다. 자, 몇몇 썸이 사람으로 쓰일 때는 저자가 생각하기에 저자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묶어서 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욕이 들어가야 돼. 어떤 작 같은 새끼들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사회학자들은 뭐 할까요? 아, 중립이 어렵대. 중립이 어려워. 근데 어떤 작 같은 새끼들은 뭐 할까요? 아, 중립 지키려고 하겠죠. 객관성 지키려고 하겠죠. 읽어볼게요. 유지하려고 한다. uncritical. 자, 뭐뭐만큼, 그만큼 객관적이냐. 그럼 uncritical은 뭐, 무비판의. 뭔 말이야? 알게 뭐예요? object하고 똑같은 말이겠죠. 그쵸? 파란 색깔 들어가면 돼요. 가능한 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즉, 중립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거야. 뭐 할 때? 문화 기관을 연구할 때.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제 올리고 갈게요. 자, 가치 중립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아니다. 뭘 의미하는 건 아니야. 뭘 의미하는 건 아니야. 이거 지워버려갖고. 자, 요건 무슨 색깔이었죠? 파란 색깔이었죠. 그치? 파란 색깔이었죠? 자, 뭐가 아닐까요? 가치 중립이라는 건 뭐가 아니어야 돼? 아, objective가 아니라고. 그거 불가능하다면서. 그쵸? uncritical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들어가면 되잖아. 맞잖아요. 의견이 없는 게 뭐야? uncritical이잖아. 왜? 가은이 아직 속으로 씨발 너 못하겠다 이거. 아저씨 건대 시험 못 보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쉽게 해도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연습시켜야 되잖아. 그치? 나머지는 쉬워요. 한두 문 지문 어려운데 그걸 누가 맞히냐의 싸움이니까 계속 어렵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훈련해야 시험장 가서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속으로 야 씨발 저렇게 어렵게 이렇게 어렵게 영어 공부해야 돼 씨발 딴하고는 존나 쉽게 가르치는데 뭐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계속 따라오세요. 그리고 내 생각을 계속 따라와야 돼. 자, 그것은 의미합니다. 노력하는 것을. 그래,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어? 불가능해. 하지만 극복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 뭐를 극복해야 돼? 뭐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돼? 아, 얘를, 보라색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요거 딱 보자마자 뭐야? 노력해야 된대. 해결책이죠. 나는 중립을 지키고 싶은데, 불가능해. 뭐 어쩔 수 없어. 너희가 이해해야 돼. 하지만 노력해야 돼. 됐죠? 이 주관적인 편견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돼. 이게 해결책이죠. 특히 무의식적인 편견, 나도 모르게 하는 편견들이 있잖아요. 그치? 글로벌 특례학원 하면은 너희들이 모르는 편견이 뭐야? 씨발 거기 가면 좆된다. 뭐 이런 거잖아. 그치? 맞지? 아니야? 자, 뭐 할 때 조건을 걸어주는 거죠? 데이터를 분석할 때. 자, 데이터 이렇게 쓰고 해시태그 걸어야 돼. true.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데이터예요. 그래서 true가 항상 해시태그 걸려야 됩니다. 음, 뭐 객관적인 거 하고 또 해시태그가 걸릴 수도 있겠죠. 자, 그것은 의미하는 거예요. 자, 빨간 색깔 들어갈게요. 자, 피하는 걸, 왜곡하는 걸 피하는 거니까. 자, 왜곡하는 걸 피한다. C2는 패러프레이징이죠. 체인징 시그널 두 개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데이터 하려고 해. 노력은 해야 된다 이거야. 사실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는 얘기야. 완벽히는 불가능하겠지만 뭐 하기 위해서? 매치시키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예정된 아웃컴을 맞추기 위해서, 예정된 미리 정해진 어떤 결과와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왜곡하면 안 돼. 그런데 그 미리 예견된 아웃컴은 실제 아젠다와 상충하는 거야? 상충하는 게 아닌 거야? 자, 모르겠는데. 시발, 여지까지 읽었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간단하게 논리 패턴 쓰면 되잖아. 자, 보세요. 이미 정해진 결과, 특정한 아젠다.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아, 이것만 판단하라고. 카툰 보잖아. 카툰 선상에 있잖아. 뒤집어지는 반대말이 아니잖아. 그러면 패러프레이징 하세요. 패러프레이징 나오려면 체인진 시그널은 못 쓰잖아요. 키핑으로 써야 되잖아. 키핑. 컴플리트 산충하면 반대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D번 틀렸다 이러면 돼요. 특정 의도와 맞게끔 그렇게 미리 정해진 아웃컴과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그치? 데이터를 왜곡하는 거는 안 된다. 아, 이렇게 써야지. 미리 정해진 게 있고, 그쵸? 특정 안건에 대해서 그런 게 있잖아. 아, 나는 이거는 위로 올라간다라고 나는 특정한 안건이 있어. 그리고 미리 정해진 결과도 있어. 이 두 개를 맞추려고 왜곡을 하면 안 된다고. 적어도 중립은 안 되지만 데이터를 왜곡하지 말라는 게 해결책이야. 완전히 객관 중립은 어렵지만 왜곡하지는 마라 이거야. 이게 이제 어렵다고. 어보이드, 디스토트 두 번 꺾이면 어렵단 말이야. 그치? 그럴 땐 그냥 이렇게 푸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 도덕적 관점에서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런 짓은 하지 마라. 이거야. 나도 알아. 중립 지키는 거 어려운지 나도 알아. 근데 이따위 짓은 하지 마라 이거야. 왜곡까지는 시키지 마라 이거야. 데이터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조사 연구원들은 윤리적으로 be obliged to 같은 말, be forced to, be compelled to 어쩔 수 없이 뭐뭐하다죠. 그냥 must야. 그럼 얘네들은 뭐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요? 아, 왜곡하지 말아야죠. 그 결과를 보고해야죠. 왜곡하지 말고.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자기 생각과 틀릴 때조차도겠죠, 여기는. 그쵸? 얘가 빙판 나오면 풀 수 있겠죠. 그치? 그들이 이때 컨트라딕트죠. 모순된다 할지라도, 개인의 의견과 모순된다 할지라도, 예측된 결과와 다르다 할지라도, 널리 받아들여진 신념, 얘가 통념이잖아. 그거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이때는 컨트라딕트가 맞죠. 그쵸? 음. 자, 가볼게요. 자, 아이고. 여기 빨간 색깔, 아이고, 왜 이래. 빨간 색깔 칠해보세요. 자, 얘랑 같은 말이 뭐예요? 얘죠. 그쵸? 얘죠. 같은 말이죠? 맞죠? 음. 아이고, 힘들다. 그럼 얘를 뭐로 쓰면 좋을까? 얼라인 정도로 바꾸면 될 것 같아. 얼라인 위드. 얼라인 위드. 뭐, 컨시스턴트. 일관된 거죠. 위드. 그러니까 특정 의도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왜곡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 음. 아, 그래서 정답은 어려웠죠. 그 내용 자체는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 얘네들이 좀 더 설명하면은 얘네들이 그냥 편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편견, 바이아스. 됐습니다. 다른 결과가 나와도 그대로 보고해라. 이게 해결책이에요. 알았죠? 자, 다음. 자, 무관한 문장 고르기입니다. 무관한 문장 고르기는 앞문장에서 첫 줄 또는 두 번째 줄에서 무조건 주제 잡아야 돼요. 무조건 주제 잡습니다. 주제는 어떻게 잡아요? A는 B다 라는 논리로 잡아야 돼. 그리고 A는 B다 라는 논리로 설명이 안 된다면 그게 무관한 문장입니다. 자, 가볼게요. 이것도 길어. 그지? 자, 디비전 보자마자 이분법이죠. 세상을 뭐로 나누는 구분이야? 부유한 자와 가난과 이렇게 이분법 갑시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패러럴, 유사하다 이거야. 병행하는 거니까, 평행하는 거니까. 무엇과 유사해? 커피 마시는 사람과 아유, 커피 마시는 사람, 빨간색과 압도적으로 얘네들이 많아. 커피 마시는 사람이. 산업화된 세계 북쪽에서. 그러니까 북반구 쪽이죠. 세계화된. 자, 그러니까 발전했다는 얘기죠. 산업화된이니까. 얘 빨간 색깔 칠할게요. 다 똑같은 말이야. 잘 사는 나라 커피 마시고요. 자, 다음에 뭐로 구분하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로 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어디까지냐? 요까지, 다 이까지네. 그죠? 커피 일하는 사람, 커피 만드는 사람, 파란색. 심지어 얘네들은 집중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압도적으로 농업 국가, 그리고 영구적인 개발하는 글로벌 사우스, 세계 남반부 쪽에. 그러니까 북쪽은 잘 살고 여기는 못 살고, 그러면은 얘 파란 색깔, 요렇게, 디벨로핑. 요렇게, 요 정도 하면 되죠? 남부, 여기는 북부, 뭐, 요 정도로 해서. 자, 요까지 읽었을 때 무조건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남반구, 북반구, 빈곤, 부유, 커피 생산, 커피 소비. 자, 여기서 A는 B다. 커피 불평등. 끝이죠. 그쵸? 그러면 지금부터는 커피 불평등만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자, 뭐함에 따라 가장 귀중한 농업 생산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자, 가난이 파란색이니까 가난한 지역에서 가장 귀중한 농업 생산이 커피겠죠. 그쵸?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분을 만들어 내는데, 이렇게 여기 나오네요. 디바이드. 빈자와 부유한 자를 나누는 거잖아요. 자, 증가하는 수가 있는데 사람들의 수고 어떤 사람들 즐기는 세상에서 커피를 즐기는 거 빨간 색깔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했다. 새로운 관점을 더했다. 커피의 역할에 뭐가 없어? 디바이드가 없잖아.
불평등이 없잖아. B, 탈락. 그러니까 무조건 내 머릿속에는 커피 불평등만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거야. 계속 읽어볼게요. 10번 읽어볼게. 자, 지난 50년간 커피는 뭐가 되었다? 예외적으로 귀중한 상품이 되었다. 수출, 누가 수출하겠어? 빨간색이었니? 가난한 사람이 파란색이었지? 자, 수출은 지금 250억의 가치가 있다 해마다 250억을 번대요. 많이 버는 거잖아. 근데 리테일 세일, 리테일은 저기 소매, 판매잖아. 그 커피를 판매하는 사람은 누구야? 빨간색은 몇 배 더 많이 번다. 자, 이게 이제 어, 스타벅스가 문제가 된 게 그거였어요. 아, 브라질 콩, 뭐 이런 거, 뭐, 100원, 200원에 사갖고 와서, 그 마크 하나만 달고, 그거 뭐 5,000원, 6,000원에 파니, 커피가 많이 남아요.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다 여기, 다 커피 장사잖아. 굶어 죽진 않아요. 100원짜리 해갖고 그냥 그 1,000원에 팔아도 많이 남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100원에 사갖고 5,000원에 푸니까 몇 배 더 많이 벌겠죠. 근데 그건 사실상 모노폴리다. 모노폴리. 자, 모노폴리. 괜찮죠? 그죠? 가상의 모노폴리라고 읽어도 되겠네. 가장 가난한 국가에 대한 독점이다. 자, 모노폴리 저기 불평등으로 볼 수 있겠죠. 그쵸? 독점을 한다는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 주요 수입원이라는 얘기야. 얘네들이. 아, 베트남에서, 그치? 커피 수입 안 하잖아. 브라질에서 커피 수입하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독점을 하는 거야. 가난한 국가들을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등 나왔습니다. 커피는 그저 뭐뭐가 아니라, 또 지우고 갈게요. 자, not only, but also에서 콤마나 세미콜론이나 이렇게 대시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저 뭐뭐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뭐뿐만 아니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죠. 가장 중요한 상품이다. 역사에서 세계 자본주의 역사에서 뭐 듯이 흔히 주장되었듯이 가장 중요한 상품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다. 가장 중요한 상품 중에 하나다. 역사에서 불평등 또 나왔죠. 그쵸? 그러면 얘도 맞죠. 그럼 다 불평등이 있는데 B번만 불평등이 없으니까 정답 B번. B번은 커피 소비 트렌드하고 뭐 시장 확대에 대한 이야기지 불평등에 관한 글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말이 어려운데 커피 생산을 독점했다는 얘기는 요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줘 볼까? 공부하는 거니까. 독점했는데 누가 독점한 거죠? 누가 독점한 거야? 수출 국가가 독점한 거죠. 수출 국가를 베트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것저것 많은 여러 가지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냥 경제 구조가 그냥 커피만 생산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쵸?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업자들이 독점을 하고 있어. 가장 나라난 국가의 독점이 되었다. 그러니까 수출 국가는 가난한 나라고, 그리고 독점 상품이 됐다는 얘기야, 커피가. 그것만 재배한다 이거야.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문장 넣기입니다. 자, 문장 넣기는 이렇게 설명할게요. 제시문이 있으면 앞으로는 이 제시문에서 연, 지, 관, 대를 봐야겠죠. 이 연지관대를 앞문장과 맞추는 거죠. 연결사, 지시사, 관사, 대명사. 자,
이 문장이 들어가고 뒤로는 뭐가 빠지는 거죠? 이 제시문의 핵심어가 빠지는 거죠. 이 제시문의 핵심어를 써야지만 그 다음에 그 핵심어가 전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제시문을 읽으면서 연지관대는 뭐가 있는지, 이 제시문의 핵심어는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제시문을 읽고 이 문장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확고한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글을 읽어야 돼. 이쯤 들어가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풀면 안 돼요. 알았죠? 이 문장은 어떤 내용 들어가고 탁 들어가면 되겠다. 라는 마음을 탁 가지고 글을 읽어야 돼. 자, 것은, 인 듯 보이는 것은 다양한 듯 보이는 것이, 문화마다 다양한 듯 보이는 것이, 그러나 연결사 나왔네요. 됐죠? 연결사 나왔네요. 자, 그러면 정의유형이 나왔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강조다. place A, place M, place emphasize on이 뭔가를 강조하는 거잖아. 그쵸? 어디에 두는 강조냐? 다양한 요소, 사랑의 다양한 요소. 에 강조를 두고 있고, 두 번째, 다양한 형태의 관계에 관계를 두고 있다. 문화마다 다른 듯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1번에 2번에 두는 강조다. 자, 제시문에서 승부 걸어야 됩니다. 여기서 신정보는 뭐야? 신정보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찾아야죠. 다루되면서, 다루되면서, 다루되면서 형용사 놓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니까. 아, 불어나가 있으니까 앞문장은 뭐가 나오면 돼? 같다! 자, 다르다니까 뒷문장은 다른 내용이 나와야죠. 그쵸? however로 뒤집어졌잖아요. 연결사로. 됐습니다. 자, 이 문장이 들어가고 나서 다르다가 나오는데, 그럼 앞부분에는 뭐가 나오는데? 같다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대디아를 전제로 합니다. 추정하고 가정한다는 거죠. 요소들이 있는데 사랑의 요소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제한이 되어 이 사람에 의해서 제한된 사랑의 요소가 발견된다. 모든 문화에서 발견된다. 친밀성, 패션, 열정, 헌신 이러한 것들이 가장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 문화적인 유니버셜일 가능성이 높다. 유니버셜 형광펜 칠하세요. 자, 유니버셜, 뭐, 제너럴리,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래서 보편, 일반, 해시태그 거세요. 보편, 일반. 그리고 해시태그 걸고, 공통이라고 쓰세요. 공통. 아침마다 일어나면 커피를 마시는 건 전 세계적인 습관이다. 일반적인 습관이다. 유니버셜하다. 이 얘기는 뭐야? 아, 공통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너나 나나 대부분은 커피 마신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시태그가 중요한 거야. 유니버설 보자마자 공통이야. 자, 증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증거는 공통. 뭐로부터 왔어? 많은 소스로부터 왔습니다. 뭘 포함해서? 문화적 인류화, 문화 인류화. 다음에 이거는 심리학적 연구, 사랑시, 전 세계를 가로질러서. 자, 공통입니다. 다음에도 공통이 나오나 봅시다. 차이가 나오나.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요거 하면 돼요. 공통했죠? 다음에 very different 있죠? 요렇게 해서
화살표 연결, 반대말. 이렇게 하면 되죠. however가 있으니까. 그치? 자, 이건 뭐냐? 집단 주의. 요것도 잠깐 설명할게요. 무슨 주의가 있죠. 그러니까 복합명사로 이렇게 무슨 주의는 이 즈이잖아. 그런데 명사와 결합을 하게 되면 사람 명사로 바뀝니다. 다시 페미니즘 운동, 페미니스트 무브먼트 이렇게 쓴다고. 페미니즘인데 이렇게 사람 명사로 바뀌어요. 복합 명사로 바뀌면 이것도 문법 문제로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왜 사람 명사 썼는지 알아야 돼. 집단주의 문화에서 뭐처럼 문화에서처럼 발견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문화처럼 이런 집단주의 문화에서 관계는 가족과의 관계는 우선순위를 가진다. 뭐보다? 관계보다. 사랑과 친구의 관계보다. 정답 B번. 다르다잖아. 그쵸? 자, 개인주의 문화에서처럼, 여기 북유럽이나 북미에서처럼 우정과 로맨틱한 관계가 경쟁한다. 가족과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데 종종 이긴다. 타로되면서. 그쵸? 또 얘도 달라. 이때 여기 얘랑도 다르되면서. 정답 B번이네요. 그죠? B번. 마찬가지로니까 다음에 뭐 나오면 돼? 다르다 나오면 되겠죠. 개념은 의무의 개념도 절대적으로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어? 유교 사상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의무에 대한 개념도. 이거 아셔야겠죠? 그죠? 대조적으로 또 차이점이죠. 자, 어마어마한 게 나왔습니다. 저징, 별표하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게 기분이었죠? 아이고, 잘 쓸게. 뭐 명사나 대절을 쓸 수 있죠. 같은 말이 킹 쓰면 안 되죠. 분사구문으로 잘 나와요. granted. 됐죠?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 그래서 이게 왜 잘 나오냐 하면은 이 주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인칭 없다. 그래서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 그러고요. 다음에 무조건 저징입니다. 저징 바이 판단컨대야. 주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저지도 쓰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패턴이야. 판단컨대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로맨 소설, 사랑 이야기, 아름다운 제품, 그러니까 뷰티 제품이라고 할게. 북미에서 발견된 거로 판단컨대 그것은 바로 뭐다? 이때 강조구문 사랑의 열정적인 면이다. 프라이즈, 체리시, 소중히 여겨지는 이러한 문화에서. 그러니까 집단주의 문화는 개인의 감정보다는 의무를 우선시하고 북미 문화는 의무 가족보다는 어떤 뭐 열정적인 측면을 내 중점을 둔다 이거죠. 서로 계속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문화마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대기출 마치겠고요.